네, 이번에는 미증시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미증시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명동 PB센터 김호균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개장 전에 ADP에서 발표하는 비농업 고용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그리고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이 비농업 고용 지표가 최근에 크게 수정되면서 신뢰감을 잃자 뭔가 ADP 비농업 고용 지표가 중요해진 것 같은데 오늘 그렇게 장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있는데 고용 지표 어떻게 보셨고 또 이로써 금리 향방 이전보다 뚜렷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고용 지표는 bad is good, 그러니까 나쁘게 나오는 것이 좋은 것이다라는 거로 작용하고 있는데 오늘 나온 고용 지표 모두 안 좋게 나왔습니다. 부진하게 나와서 그럼 bad is good인데 시장 반응은 어제만 못합니다. 그럼 뭐냐? 어제 이미 졸지 보고서를 통해서 부진하게 나왔기 때문에 금요일에 대한 내일 어떤 본 게임에 대한 반영이 좀 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까지 반영되는 건 좀 과도하게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걸 이어가는 그림 차원에서 장이 빠지지 않고 관망세, 그러니까 즉 금요일에 대한 관망세로 좀 보여지는 것 같고요. 네. 시장이 어떻게든 기다렸던 호재로 보고 장기 금리가 하락할 가능성을 높게 봤기 때문에 어제 금리가 좀 크게 하락한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일 고용 보고서가 핵심이다. 그래서 점점 중요도는 높여진 상황이고요. 중요한 것은 과연 경로가 어떻게 될지 지표에, 그러니까 고용이 어떻게 나오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물가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9월 금리 그리고 이후에 어떤 금리 결정의 향방이 나올 텐데 시장이 가장 원하는 경로는 고용은 적당히 안 좋게 나오고 물가는 잘 나오고 이것이 최적의 경로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용은 적당히 안 좋게 나오고 물가는 하향하고 네, 양호한 나와야 물가가 나오면 네, 금리 인하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에서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을 밀어내고 있는 비아디 소식이 있었습니다. 비아디가 올해 목표 판매량을 최대 16% 하향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테슬라의 호재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유럽에서 비아디의 점유율이 많이 높아지는 상황이고요. 테슬라가 어떤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받은 것이 회복이 좀 생각보다 많이 더디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테슬라의 최근 주가 흐름은 나쁘진 않은데요. 시장 조정 국면에서도 다른 빅테크에 비해서 좀 버티는 모습이 목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료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재료들이 좀 나와 있어요. 일단 인도의 판매량이 저조하고요. 인도량이 아닙니다. 인도의 판매량입니다. 네. 저조한 상황이고 중국의 7월 테슬라 판매량 역시 전월 대비 12% 감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악재 상황 속에서 테슬라 주가는 오히려 밀리지 않고 전일 좀 상승을 했는데 어제 나왔던 얘기가 머스크가 향후 이 옵티머스 로봇이 이 테슬라 같이 80%를 차지할 것이다. 즉 전기차의 포커스가 아니라 이후에 자율주행 그리고 이제 그 휴머노이드 로봇, 피지컬 AI 쪽에 조금 더 강조가 되는 차원에서 AI 쪽에 어떤 테슬라의 모멘텀이 기대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전기차에 대한 이슈는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고 미래 기대감은 새로 등장할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확실히 일본에서도 이 판매량이 크게 늘었다라는 이슈가 있었고 영국에서도 8월 판매가 증가했다고 했는데 테슬라의 주가에는 크게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전기차에 대한 이 프리미엄은 받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해서 네. 악재도 호재도 반영이 좀 덜한 거고 네. 오히려 더 시장이 반응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최근에 이제 트윗에 올라왔던 네. 그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는 80%는 천재인데 20%가 문제다. 약간 꼬는 것 같으면서도 약간 일론 머스크를 감싸는 느낌이 들어서 네. 조만간에 둘의 화해가 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해보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테슬라에 있어서 악재를 떨구는 네. 호재로 볼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CEO의 이 화해가 호재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기대를 해봐야겠고요. 네. 그리고 테슬라 전기차뿐 아니라 이제 로보택시도 계속해서 조명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로보택시 앱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네. 앱을 내놓은 걸 보면 올해 로보택시 확장을 더 할 걸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생각보다 순조롭게 로보택시에 대한 지역도 확장되고 있고 앱도 선보였는데 이 부분은 빠르게 좀 개선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저 FSD가 다음 버전이 곧 공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어떤 규제에 있어서 좀 벗어날 수 있는 레벨로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하는 상황이고요. 이번 어떤 FSD 레벨업을 통해서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향후
그 로보택시에 대한 사업의 기대감도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 이슈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초에 이 M7과 함께 배트맨이라는 이름으로 각광을 받았던 브로드컴이 장 마감 후에 실적을 공개합니다. 월가에서는 좀 괜찮게 나올 거라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실적보다는 가이던스가 더 중요하겠죠. 네, 저는 요새 반도체 기업의 실적 발표를 보면 좀 떨립니다. 네. 네, 지난주에 또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많은 이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또 월가의 예상 90%가 넘는 긍정적인 어떤 기대와는 다르게 네. 약간 좀 부진하게 나왔죠. 근데 사실 내용을 살펴보면 나쁘지가 않습니다. 엔비디아 얘기를 말씀드리면 뭐 중국에 대한 H20 그거를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반영을 기대했던 실적에 비해서는 부진하게 나왔던 부분이다. 근데 이후에 나왔던 알리바바의 추론칩 이슈가 AI 반도체 전반을 좀 누른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빠졌기 때문에 실적 때문에 빠진 거라고 착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이어서 지금 반도체가 안 좋을 때 브로드컴 실적 발표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전보다는 중요도가 확 올라가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범용칩이 아닌 에이식 반도체, 즉 지금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굉장히 AI에 대한 어떤 투자를 많이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이 추론칩으로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구글 같은 경우는 TPU를 통해서 이 부분을 많이 좀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에이식 반도체의 수요가 과연 추론칩에 비해서 어느 정도 받쳐질지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 유사하게 AI 섹터 전반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적 발표가 아닌가 하고 지켜보게 되는 겁니다. 네, 브로드컴 실적 전망을 말씀해 주셨는데 브로드컴의 하반기 주가 흐름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실적 발표 이후의 모멘텀이 결정을 하겠죠. 그런데 일단은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을 것이고 AI에 대한 수요 자체가 줄어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어떤 흔들림을 제거하고 본다면 엔비디아나 브로드컴이나 장기적인 우상향 가능성은 올해까지는 매우 높은 확률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시적인 악재만 없으면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은 좀 그래도 주가 상방이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명동 PB센터 김호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